안녕하세요. 북리지의 김성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D 프린터에 관심이 생겨 프린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고자 프린터 구매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오픈 크리에이터스 카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프린터 살까요? 하는 프린터 추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껏 답변을 달아주기는 하지만 사실 프린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답글이 보다 신뢰할 만하고 또 내게 맞는 프린터가 어떤 건지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정보들을 가져와 봤고요. 제가 3D 취미생활하면서 직접 느끼고 듣고 했던 거를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프린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재료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물질 구성의 형태가 고체, 액체, 기체 그렇게 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프린터는 고체 타입, 액체 타입, 그리고 기체가 아닌 분말 타입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고체 타입은 필라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계열의 고체 실타래를 뜨거운 노즐을 통과시켜서 녹이고 쌓고 굳히는 과정을 거치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프린터인데요. 이를 흔히 FDM 또는 FFF 방식의 프린터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액체 타입은 레진이라고 하는 특정한 빛에 닿으면 굳는 성질의 액체를 이용하는데요. 레이저나 DLP, LCD 등으로 빛을 비춰 한층 한층 모양을 형성하는 프린터입니다. 레진 프린터, SLA, DLP, LCD 프린터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말 타입은 접착제로 분말을 붓도록 하는 방식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말들이 서로 단단히 붙도록 하여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를 신터링, 소결이라고 하는데요. SLS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신기술의 프린터들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미생활을 위한 프린터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것의 답은 내가 처한 환경과 프린터의 구입 목적,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든 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제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SLS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의 프린터는 보통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저렴한 프린터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FDM 방식과 레진 방식이 남는데요. 이 둘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레진 방식은 작고 섬세한 형태의 피규어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방식도 층을 한 겹 한 겹 쌓아 만드는 방식이라서 자세히 확대해 보면 결이 보입니다. 하지만 맨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출된 제품이라 볼 정도로 아주 섬세합니다. 가격대는 FDM 방식보다는 기본적인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SLA 프린터 중에는 폼2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5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개인이 입문용으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좀 다소 높은 편이죠. 하지만 출력물의 섬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인지 다양한 제조사들이 100만 원 미만의 프린터를 내놓고 있고 가격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애니큐빅사의 포톤, 와나오사의 D7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세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가격대의 FDM 프린터와 비교해보면 출력 가능한 최대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저가 레진 프린터인 애니큐빅 포톤을 예로 들면 115, 65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는 155인데요. 이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의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FDM 프린터 중에는 300, 300, 300까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료값이 FDM에 비해서는 비싼 편입니다. FDM 프린터의 재료인 필라멘트가 1kg당 최저가로는 요즘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레진은 최저가가 6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 생각해보면 향후 출력 생활하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의 냄새와 후처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PA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출력물을 씻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용한 레진을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독성이 낮고 냄새도 또 덜 나고 물로 세척하는 워셔블 레진 같은 특수 레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료적인 부분에 발전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는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별도로 공방과 같은 배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파트와 같은 일반 가정집 내에 두고 취미생활하기에는 좀 제약사항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DM 프린터입니다. 이 방식의 프린터 중에 스타라타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프린터와 같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아주 비싼 프린터들도 있지만 관련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누구든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10만원대의 프린터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취미 입문용으로 이 FDM 프린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초기 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요. 재료비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층간소음에만 좀 대비를 한다면 아파트와 같은 가정집에서 놓고 쓰기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3D 프린터를 크게 고체, 액체, 분말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정에서 입문용으로 접하기에 FDM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오늘은 짧게만 언급드렸던 FDM 프린터의 종류와 방식 그리고 구매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